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날 오후 9시 신의 한수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3개월, 4월, 5월, 6월, 7월 한 3, 4개월 동안 주식시장에 우리나라에 주식 광풍이 불어닥쳤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큰 태풍이 왔다가 지나간 것 같고, 그래서 피해를 이제 입으신 분도 많을 거고, 그렇죠. 요즘 날씨로도 보면 태풍이 몇 개 온다 그러죠. 또 너무 덥고, 역대 더위 이러죠. 그만큼 요즘 기후도 좀 엄청 이상 기후고 주식 시장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달 들어부터 확실히 안정이 됐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코스닥 시장이 며칠 동안 계속 강세여 가지고 그나마 시세도 확산되고 있어서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좀 매매할 수 있는 더 좋은 주식을 찾아서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매매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다음에 저는 신의 한수 마지막에 제가 보는 간신종도 같이 있으니까 간신종목 단타 이런 단기 매매보다도 손절하지 않을 영역에서 사서 한 1년 정도 보유하면 거의 100%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은 분할을 하든 한 번에 사든 좀 기다려서 수익을 이제 100%씩 이렇게 큰 수익을 보고 나오면 1, 2년 100%씩 보고 나오면 돈은 쉽게 벌립니다. 그래서 이 돈 버는 방법을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데 우리 금융 지식 학교 다닐 때 복리 투자, 복리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안 배우고 투자를 해서 매매하다가 손절도 금방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7월 30일 날 폭락 마지막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 워낙 많이 팔고 7월 30일 급등할 때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면 팔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서 좀 바닥에서 팔게 되면 지나고도 보면 후회하는 게 많죠. 그래서 너무 심리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자신 어떤 목표를 갖고 시장에 참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 급반등세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요. 이미 안정이 됐고요. 그다음 주가는 단기적으로 보면 저점을 확인했다.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하이닉스가 이제 어느 정도 180만 찍고 200만 달러서 어느 정도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이렇게 봤는데 순식간에 내려갔죠. 다시 아직도 그걸 회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6,200포인트가 저점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도 5,900 이랬는데 5,200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6,500이에요. 요즘 이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정도 저점 영역이 오면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하락하더라도 쉽게 그 자리는 올라오니까 지금은 단기간 주가가 지수도 거의 단기에 저점을 확인했다 보고 매매하든 투자를 하든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즉 바닥 영역이라는 거죠. 오늘 그 바닥 영역이 아닌지를 가치적인 평가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고 기술적으로도 알려드리고 그러다 보면 그럼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올라갈 땐 주도주가 바뀌는지 아니면 주도주가 그대로 가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상 없다, 이상무. 추세 상승은 문제가 없다, 장기적으로. 이 장기 상승 추세가 이상 없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우상향이 된다는 거죠. 실적 이제 몇 개월, 6개월이나 1년 안에 실적이 고점을 찍고 다시 실적이 안 좋아진다면 장기 상승 추세 이상하다, 이미 고점 찍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어떤 걸 봐도 실적이 정점 찍고 내려간 거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근거만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상승 추세는 이상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오늘 8월 5일 7월 31일 지나고 지금 3일째죠. 월화수. 그래서 지금 지난 7월 31일 금요일 날 폭등하고 나서 지금까지
추세는 괜찮게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은 아침에 정강 후강 주로 약세장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거든요. 그것은 내일 뭐 단기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후반장이 오후장이 약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정강 후강 물론 지수는 조금 내려와 있죠. 그래도 아주 강하게 하루 종일 유지됐다. 강하게 시작해서 계속 강강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얘기는 심리가 많이 안정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를 했다. 제가 6월 달에 급등하면서 외국인들 많이 계속 팔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 8월 정순이나 되면 외국인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고 한번 이제 분석해 드린 적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돌아올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제 과도했다. 그리고 미리 고점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저 평가 영역에서는 외국인들 한 1년을 기본 보니까 1년 뒤에도 문제가 없으면 순매수가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가총액 5등은 삼성전기가 급등했고요. SK하이닉스가 강하게 해서 이 상승을 주도했다. 즉 반도체와 IT 부품들, 그래서 반도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IT 부품까지 확산됐다. 좀 시세가. 그래서 물론 삼성전기는 주도주였죠. 하이닉스도 주도주였죠. 이번 급락하기 6월달 상승장에서 주도주가 반등할 때도 같이 올라가면 주도주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오늘 4% 이상 올라가서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는데 코스피 종가로 3.76%, 요것은 전부 다 KRX 정교장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은 800포인트 난창부터 799. 그래서 코스닥이 2.42%인데 어제까지 워낙 많이 올라서요. 오늘도 강세였다. 코스피는 매수 사이드카 4% 이상 지수가 올라가서 전일 종가에서 그래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잠시 중단됐고요. 자, 그럼 코스닥 연속 4일 급등이다. 코스닥은 어제까지 3일 매수 사이드카가 이렇게 발동됐었는데 그것은 뭐 사상 처음이고요. 이렇게 4일 연속으로 급등했다는 것은 코스닥 확실히 바닥을 찍었다.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7월 30일까지 계속 빠질 때 바닥에서 내가 보유를 못하고 주식 물량을 뺏기신 분들은 전부 다 대다수가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이죠. 신용 거래를 한다든지 스탁론이라든지 주식을 담보해서 대출 받아서 거래한다든지 이렇게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뭐 레버리지 ETF는 그것은 뭐 보유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반대매입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선물이라든지 돈을 빌려서 주식 가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워낙 급락하면서 대다수 많이 반대매매 있는 어떤 계좌들은 반대매매가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 아깝죠. 그러면 다시 소형주를 가지고 빨리 매매를 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급하게 쓰면 또다시 위에서 금방 조금 올라가 팔았는데 또 더 올라가요. 그러면 또 내려올 때 기다리면 또 올라가요. 그럼 또 위에서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할 때는 어떤 전략을 짜서 해야 됩니다. 보면 삼성전자도 2.5%, 하이닉스 5.77%, SK스퀘어도 오르고 이렇게 다 올랐죠. 특히 삼성전기는 시가총액 100조인데 14%는 오르고 삼성바이오도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 알테오전도 3.75, 뭐 최근 들어 이렇게 다 올라갔죠. 그러면 대한강통신이 오늘 18%, 오이솔루션 상승하고 했는데요. 이번에 상승 반등하면서 31일부터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그 섹터를 보면 로봇하고 강통신 업체들이에요. 50% 이상 올랐습니다. 저가 대비해서. 그러면 주로 반등할 때 20%에서 저점 대비 30% 오르고 목가 행보를 하면 약한 거고요. 50% 정도 저점 50% 단숨에 올라오면 아주 강한 거고 100% 가면 정말 강한 거죠. 100% 저점에서 100% 올라가면 완전히 주도주면서도 수급에 아무런 문제 없고 실적에도 문제 없는 주식들이에요. 그런 섹터들이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 통신주가 워낙 많이 올라갔죠. 강통신 관련된 게 5월 달까지 아주 많이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게 워낙 많이 빠졌어요. 거의 70%대 빠졌으니까. 그래서 반등할 때도 이렇게 50% 정도 대 이상을 반등했기 때문에
통신의 실적은 앞으로 잘 나온다는 거죠. 그냥 몇 년도 안 좋았다가 통신주들은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등 영역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그렇게 반등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버스크 푸첸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그렇고요. 대다수가 개선됐는데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알테오존은 뭐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코스닥도 이렇게 괜찮은 상태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강세했던 시가총액 높은 게 좋았습니다. 한번 이제 시가총액 기준을 한번 보면 이제 PPT 차트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가총액 기준을 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보통주입니다. 우리 보통주로 주로 얘기하는 보통주는 여기 두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52%입니다. 52%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스퀘어하고 55%, 그다음에 여기 삼성전기까지 하면 57%, 그다음에 삼성물산, 삼성까지 쭉 하면 한 60% 가까이 되죠. 그런데 52% 정도로 많이 낮아졌으면 두 종목이 시가총액 1, 2등 반도체 하드웨어가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핸드폰이 적자가 났으니까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아직 돈이 안 되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만 돈이 되잖아요. 그 하이닉스도 메모리 전용을 하니까 그러면 두 개 메모리 회사들이 이렇게 실적을 하면서 비중이 아직도 50% 넘죠.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대만에도 각근 지수에 보면 TSMC가 절반 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만은 TSMC가 다 먹여 살릴 정도로 그 정도로 크죠.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이번 실적 보면 삼성 하이닉스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두 개 합치면 뭐 거의 뭐 이제 3분기부터 두 개가 하면 거의 200주씩 막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연간 기준 보면 두 종목 합치면 내년 기준으로 한 800조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들이 과거에 연연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게 실적을 잘 내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실적이 좋으면 우상향 한다는 이 관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늘 올라가 내려갔으니까 저 경기를 타는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 구조가 경기를 타는 업종 위주였다. 메모리랑 화학이라든지 절강이란 다 그래서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는데 사실은 과거의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이제 한 2,500포인트 이렇게 올 때 영업이익 한 150조 내외 이렇게 예상을 하고 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두 회사마다 내년에 얼마요? 800조예요, 그죠? 그러면 150조, 200조도 안 되는 그걸로 지수가 2,500포인트였는데 평균적 2,000포인트였는데 지금은 두 회사가 800조씩 내면 그때보다 최소한 5배 이상 실적을 잘 내잖아요. 그럼 5배 이상이라면 우리가 2,500포인트 5배면 12,000포인트 와야 되는 거죠? 과거의 기준을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주가가 내려오니까 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폭락하니까 이제 또다시 이 우리나라를 뭐 이제 문제 있게 보기도 하고 또 금방 실적이 내려갈 거라 생각해서 주가가 다시 목표가를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어떤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가는데 그것을 가본 길이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GDP도 그렇고요. 가본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게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네 저 사람 맞지 모르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도 계속 분분하고 의견도 어떤 사람 의견 목표가 높이고 어떤 사람 지금 주가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뭐가 맞는지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2, 3년 뒤에도 과연 현재보다 실적이 늘어날지 그에 대한 근거를 찾으면 보유를 하면서 우상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근거는 당연히 시설 정설을 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빠진다 하더라도 시설 정설을 한 게 충분히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상 실적을 보다 이상 계속 유지될 것을 이렇게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적인 이렇게 시가총액이 너무 높은 것을 올림이라는 게 당연히 이게 많이 나는 회사가 두 개가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볼륨이 커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두 회사들이 이익이 계속 낸다면 주가는 추세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수급으로 보면 우리가 수급이 너무 기반이 약합니다. 누군가 수십조도 안 되는 돈을 때리면 그것을 받을 데가 없다는 얘기죠. 같이 부안해동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수급을 보니까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투자주체불 매매 동향을 보면 사모펀드 쪽에서 5,194억을 팔았는데요. 하루에. 그러면 이번 주에 한 1조 정도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6월 18일인가 그때 할 때 한 1조 이상 1조 5천원 막 때리면서 주식이 한번 확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그게 시그널로 내려왔는데 그럼 이 사모펀드에 지금 순매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매수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쇼커버링이라든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단기적으로라도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장 교란한 게 헤지펀드들이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급에 우리 펀더멘탈 문제가 헤지펀드처럼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나 뭐 이 푸시 세력들이 단기성 단타성 세력들이 주가를 수급으로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나왔잖아요, 그죠? 미국의 헤지펀드가 거의 물론 파산은 다른데 인수가 된 거죠. 시타델이 인수됐는데 그렇게 맞다 수급에 의해서 그런 거죠. 즉 수급으로 인해 내려온 거죠. 즉 차익 실현도 일부가 있었지만 그 알고리즘 매매하는 풋 세력들의 거기에 우리가 이 풋 세력 이번에 이제 시타델을 갔던 헤지펀드는 사실은 매수 쪽을 너무 많이 걸어놔서 반도체를 워낙 좋게 보고 이렇게 빠질 줄 모르고 계속 물타고해서 올라갈 때는 이익을 많이 냈는데 내려갈 때는 그걸 방어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헤지 구성을 잘못한 거고 경험이 부족한 어떤 판단이었죠. 그래서 보면 이것도 지금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이쪽은 추세 아직 등락을 할 거다. 바닥 뭐 눌림목도 쭉 이럴 거다 하고 매도를 쳐놓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후 들어서 순매수 오전에 기관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헤지펀드가 사모와 연기금 쪽 이제 단체 나오면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는데 그래도 주가는 좋았죠, 그죠? 그런데 외국인 1조 4천억 이렇게 샀습니다. 사니까 대규모 순매수하면서 그래서 요 자금들은 단기성 자금보다는 물론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매매하는 것은 단기성 자금들이면 단타성 그런데 중장기 자금도 들어오고 있다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피 일봉 차트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바닥이 확인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저는 바닥을 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점 대비 6월 19일 날 고점 9,385포인트인데 이 9,385포인트에서 7월 30일 저점이 5,260이에요. 장중 저점. 그럼 마이너스 43.9% 하락한 거예요. 6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거의 한 달 반도 안 돼서 지수가 43.9% 내려온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에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에 많이 빠지는 게 빠진 걸 보면 충격적으로 많이 빠진 게 만약에 여기서 매수 포지션 구축했다면 다 반대 매매 나가죠. 이 정도 하락은 뭐 지수를 만약에 매수 쪽으로 걸고 있으면 그냥 있으면 다 반대 매매예요. 그죠? 자, 그만큼 오른 것도 컸지만 내려간 것도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알고리즘 매매죠.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게 과거의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그 지지선을 붕괴를 시킵니다. 단숨에 붕괴시키고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그러면서 그 붕괴를 믿고 차트를 믿고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 거기서 거의 다 털리고 나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 일봉 차트입니다. 거래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KRX 기준 거래가 어디서 폭발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쪽에서는 여기 전쟁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있을 때 그전에 거래가 폭발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급락했잖아요. 거래가 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가 생각보다 많았죠.
그러고 나서 거래가 줄면서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특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좀 길게 제가 요거를 가지고 요 차트를 보면서 주봉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면 거래량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업종 차트를 보고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피 200 말고 코스피 전체 종합주가에서 보고 주봉 차트를 보시면 자 거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2월 말하고 3월 초에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폭발해서 전쟁 듣고 해서 여기서 손바뀜이 있었다는 거죠. 손바뀜. 많이 먹었어. 여기서부터 작년부터 올라갔으니까 하반기부터 많이 수익이 나서 뭐 여기서 이익 실현을 거의 다 하고 뭐 떠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떠나고 이게서 손바뀜인데 그 손바뀌고 나서 올라가면서 주식이 거래가 줄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특별하게 그쯤에서 거래가 실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실린 적이 없으면서 거래가 줄어 있는 상태 주봉 기준으로 보면 자 줄어 있으니까 여기서 손바뀌고 매수한 세력은 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팔지 않았다는 얘기는 갖고 있다는 얘기죠. 대다수 투자자들은 저도 당연히 올라가도 팔고 아직도 실적이 뭐 앞으로 짱짱한데 팔 일이 없어요, 그죠? 뭐 레버리지 쓰지 않았다면 보유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가 여기서 손바뀜하고 전쟁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실적도 좋고 거기서 샀던 분들은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장기 포지션은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한 바닥권인데 이 밑꼬리가 엄청나게 달렸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확실히 실린다면 반대 매매가 청산 물량 엄청나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 올라가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보시면 이번에 미국 헤지펀드가 거의 대규모 청산 물량이 나오지 않고 청산되지 않고 시장에 청산되지 않고 시타들이 인수를 해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그 포지션에 있는 내용의 종목이 뭐 샌디스코, 키옥시아,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런 마이크론 뭐 이렇게 반도체 위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이닉스 시장에 안 풀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그 시타들 이렇게 인수한 쪽이 올라가면 팔려고 인생을 좀 길게 이 실적인 앞으로 이 구조적 어떤 변화를 보고 폭락했을 때 다 받아쳤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성 물량이 잠기는 겁니다. 여기서 오히려 원래 시장에 풀려야 될 물량이 그 한쪽에서 받아갔기 때문에 반대매 물량을 시장에 안 풀리고 있는데 그 시장 이 바닥의 물량 올라가면서 계속 풀어준다면 이 반등이 약할 거고 만약에 이 앞으로 구조적인 걸 보고 그냥 그 반도체 관련된 물량 확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면 나는 저 위에까지 계속 좀 길게 가져간다면 이거 그냥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단숨에 오히려 9월부터는 이거 돌파해서 11월까지 오히려 급등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량이 여기서 단기성 물량이 그냥 물론 그게 걸로 우리 거 다는 아니지만 일부 물량들이 돌아다니는 물량이 원래부터 여기서 하고 물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타성 물량도 한쪽에서 다 받아서 갖고 있다면 큰 물량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제 모멘텀 즉 상승 동력만 생기면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면 조금씩 나는 뭐 하고 시장을 떠나야지 하게 되면 오히려 이걸 돌파하고 저 위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장을 보면서도 올해 초부터 이미 11,100포인트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코스피 제가 6,700을 돌파하면 11,100포인트가 고점이 되는데 9,300 갔다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이 V자 반등이 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은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엔비디아도 8월 25 실적도 남아 있어. 그거 끝나고 나서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꾸준히 뭐 사상적 나오니까 그 다음에 9월 달부터는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실적 좋은 주식이 합쳐져서 쉽게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시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면 바닥이 완성됐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왜냐하면 12평선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일 이틀 동안. 그러면 이제는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 8월 달의 목표 지수는
7,674. 지금 6,000 여기잖아요. 6,598이네. 그럼 7,600은 뭐 지수가 한 20%? 그죠? 20%나 아니면 7,194 백스권 하단이라도 요 박스권이구만. 62평선 돌파를 이번 달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7,100대니까 그러면 7,100에서 7,600이에요, 그죠? 그럼 요 정도 가서 하다가 그 다음에 8월 마지막 주부터 이 7,600을 돌파하면서 8,000대를 시도하면서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오히려 반도체가 9월 하순부터는 더 좋아진다. 그렇게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 근거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05년도 주요 코스피 조정시 밸류에이션 비교해 보면 항상 우리가 저도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석을 보면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봐서 PBR, PER이나 PBR 기준으로 예상 12월 예상이죠. 12월 를 보면 그 예상이 어떻게 몇 배수가 되는지 이 가치 평가를 해보면 밸류에이션 평가해 보면 과거엔 그냥 이익 가치, 즉 PER 기준으로는 이익 가치로 봤을 때는 늘 주가가 1개월 PER을 봤을 때는 12개월로 뭐 7배, 8배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점이 그런데 그 다음에 PBR 자산 가치로 봤을 때도 0.8, 0.8, 0.65, 0.87, 0.7 그러니까 0.8에서 0.9 정도 오면 항상 바닥이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그러면 0.8에서 0.9 배수가 오면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보면 거기에서 그냥 사놓으면 그냥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이번에는 PER 이익 가치로 봤을 때는 이번에 주가가 빠진 게 7월 30일 저가가 5.0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5점 너무 과도하게 내려왔다는 거죠. 이익 가치로 봤을 때는. 자, 그다음에 자산 가치로 봤을 때 PBR은 뭐 봤을 때는 1.25배에서 돌린 겁니다. 자, 1.25배 과거에는 0.65에서 0.8배에 돌렸으면 1.25배 아직도 하락 여력이 3, 40% 기본 내려가야 되네. 과거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게 나오는데 이게 수익 가치는 미리 반영이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근데 자산 가치로 갈 때 배당도 조금 뭐 이렇게 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느리죠.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된 건 좀 느리게 반영됩니다. 그 자산 증가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자산 증가 속도는 자산이 늘어나는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익보다는 그래서 과거의 우리나라 이익들은 반도체였기 때문에 경기주였기 때문에 경기가 좀 확 올라가 이익 확 올라 확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분석할 때 이 PER보다는 그냥 PBR 자산 가치 기준 우리나라 저평가됐다. 항상 PBR을 하죠. 왜냐하면 경기가 나쁘다 적자가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적자가 나니까 이 분석 대상이 이익을 하면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산 가치를 봤을 때 저평가다 고평가다 그동안 돈 번 거 있으니까 그래서 철강화학 조선부터 시작해 철강화학 대다수 경기주 그다음에 반도체까지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기준을 봤을 때 1.25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배당도 높이고 앞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 얼마 전에 이게 1.8배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주가 9,300 가면. 자, 그랬을 때 이제 1.2가 저가려면 이제는 이게 바닥권이다. 1.2배 정도가 1.8배까지 갔으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저가를 찍었으면 이익 가치보다 절대적인 저평가 이익을 다시 꾸준히 넣는다면 이게 주가가 아직 급등하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상승 여력이. 그래서 이제는 자산 가치 기준 가거대 50% 수준에 머물러서 이제는 천천히 자산 가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도 커지고 돈 번 게 현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그래서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 조정받으면 또 우상향하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 미국처럼 이렇게 보고 분석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세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다음에 1일 기준 하루 상승률 보면 31일에는 역대 1위입니다. 7월 31일 17.9 어떻게 지수가 어떻게 17.91% 오르지? 이렇게 그죠? 엄청나게 과거에 12%가 15% 상한가고 그랬잖아요. 상한가가 간 거나 뭐지 그렇게 저렇게 변동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이익도 주가도 이익은 많이 하니까 많이 빨리 갔다가 내려갈 것도 빨리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고 그만큼 변동이 심하다. 이게 세계가 하나로 막 통한 AI 어시스턴트 막 알고리즘 매매를 하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한 거예요. 그리고 ETF뿐만 이렇게 파생상 펀드 계속 나오니까
여러 개 종목당 뭐 핵심 섹터 좋은 거 잡으면 탑3, 탑10, 뭐 탑 20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파생상 만드니까 그걸로 돈이 몰리고 하니까 등락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등락이 심한 것은, 변동이 심한 것은 시대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번에 올라갈 때 7월 31일 왜 중요하면 급등했을 때 어떤 주식이 앞에 나서서 갔는지 아주 중요한, 그게 바로 다음 상승할 때 주도주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하이닉스가 상한가 가고 삼성전기 29쪽 거의 상한가 같고, 먼저 상한가 하이닉스 상한가, 시가총 5등이 상한가, 2등이 상한가, 상종가, 삼성전자 27%, 일본도 키옥시아, 자 도쿄일렉트 전부 다 반도체죠. 대만도 TSMC 미디어 때 반도체가 급등할 때 앞장섰잖아요. 저 AI 혁명 시대 반도체가 핵심 산업이라는 거죠. 주가도 핵심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주도주가 바뀌지 않고 AI 산업 가니까 우리 주식 계좌에도 물리더라도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려서 나는 이번에 주도주가 많이 삼성전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이닉스 내려오니까 급락가 이제 반도체에서 위에 샀다가 몰리신 분들 아직 반도체 버리고 이제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주변주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역대 순매수 금액 1등이 외국인들이 순매수, 과거에는 순매수가 몇 조씩 7조 이렇게 있는 하루 만에 아마 처음일 거예요. 자, 7조 2천억 정도 하루에 8조 가까이 되면 다 받아버렸습니다. 반등할 때 그냥 다 사버린 거죠. 그래서 7조를 받아서 최근에 이제 몇 주 팔았어요. 그래도 지금 순매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밑에서 받았다는 거죠. 투매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나온 거 얼마 안 되니까 중장기 자금들이 그냥 받아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빨리 나오진 않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바닥은 하긴 했다. 이게 만약에 개인이 받았으면 또 올라가면 나가고 사모펀드 받아 올라가면 나오잖아요. 근데 중장기 자금이 받은 성량이 크다. 우리나라 들어온 외국인 자금 70% 중장기예요. 그죠? 그래서 7조를 반거 보면 거의 중장기 자금 바닥을 찍었다. 수급적으로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간다. 그 다음에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17.91%. 근데 코스피 PER 밴드 5.59, 1.87까지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30일 요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에 고객예탁금 109조에서 신용잔고 조는 33조. 신용잔고가 잔고 기준 33조면 그렇게 우리가 신문에 보면 비투해서 막 부정적 이야기하잖아요. 비투 아니에요. 그죠? 일부만 단타종만 그러지. 전체 신용, 우리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6천조 이렇게 되는데 신용잔고가 33조면 얼마 되지도 않죠. 부동산은 신용잔고 얼마예요? 1,300조인가 빚이? 거의 3천조 가까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 대충 다 부동산은 3천조 가까이, 1,700조인가 1,300조인가 그게 빚이에요. 그게. 부동산 엄청나게 빚내가지고 하는데 신용잔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비투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주식 투자자를 하게 되면 부정적 시각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잃는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니까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집 살 때는 수억을 빚내가지고 이자도 내고 하는데, 근데 물론 신용이란 것은 이게 주식은 반대 매매가 있으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반대 매매가 없다면 빚이 이자만 내면 된다면 얼마라도 빌려서라도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돼, 집처럼. 그죠?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그걸 기사를 보고 자극적 기사 보고 주식이 위험하다. 너무나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물론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거래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날라갑니다. 아무리 돈을 또 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안정적으로 내 저축한 자금을 있으면 그건 얼마나 좋은 거 있으면 조금은 해도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비투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여주는 것은 외국인 기준으로 순매수와 순매도 있잖아요. 이걸 보면 주도주를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순매도 상위 종목 보게 되면. 자, 7월 30일 폭등할 때 그 기준을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우선주, 삼성전기를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8월 5일 오늘 기준으로 봐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우선주 이렇게 샀어요. 7월 30일 지난주 그럼 급등할 때 산 주식 오늘 또 샀어요. 외국인들 똑같이. 자, 그러면 코스닥 쪽은 예를 들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렇게 로봇주 이렇게 샀죠? 알테오전도. 지금도 파마리스치부터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고용 반도체랑 뭐 로봇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은 여전히 반도체에 꽂혀 있고요. 내려와도 사고 반도체 사고 로봇 이런 게 앞으로 왜냐하면 반도체를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만들면 그 다음에 보폭이 다음 단계로 되는 피지컬 AI로 넘어가잖아요. 피지컬 AI 핵심은 로봇을 훈련시키는 거죠. 핵심은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미리 외국인들은 핵심적인 실적이 좋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지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들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순매수로 보면 첫날은 7월 3일 폭등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샀어요. 대덕전 반도체 위주로 샀습니다. 코스닥도 테스, 오닉, IPS, PSK 다 반도체로 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이어서 지금 매수 섹터는 뭐예요? LG전자, 대덕전자, 네이버, 하나솔솔, LG노텍 이렇게 부품주로 확산됐죠. IT 부품 장비나. 그다음에 대한강통신주, 대한강통신, 뭐 심텍, 테스. 그러니까 강통신은 반도체 통신 장비 업체랑 반도체랑 이렇게 조금 더 IT 부품 좀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좀 더 시세 확산을 보고 코스닥도 사고 이렇게 사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시장에 조금 더 확산되고 질이 좀 너무 쏠림이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도체 급반등세 투자심 회복됐다, 안정이 됐다 보고요. 주가는 단기 저점 확인 완성이 됐다 보고요. 장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상 없다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증시입니다. 자, 잠깐 미국 증시의 미국 시세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시세를 보시면 대표적인 시세는 자, 엔비디아가 1.59 현재 올라가고 있는 프리마켓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스펙셋은 어제 실적 나오고 나서 실적 뭐 아직 적정 안 좋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 좀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나머지 주식들은 어저께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마이크로 1.3% 빠지고 하이닉스, ADR도 2.3%죠. 본장에 가서는 뭐 어느 정도 많이 빠지지 않을 거 보이고 지금 여기서 좀 이따가 엔비디아를 봐드릴 텐데요. 먼저 전체 한번 정리하고 엔비디아 봐드리겠습니다. 자, AI 버블 논란 잠재울까? 이미 잠재웠습니다. 저는 아직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AMD라든지 샌디스크라든지 엔비디아 실적이 봐야 좀 더 확인이 되겠지만 이미 잠재웠다고 정답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은 알파벳 나오고 MS 나오고 아마존 다 나오고 그 가이던스를 실적이 예상 상회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원래 예상했던 캐파보다 뭐 한 10% 20% 올려놨죠. 즉 AI 반도체 투자해가지고 그 회수한 돈 매출과 이익이 막 30% 늘고 하니까 투자한 돈으로 이미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던스도 상향됐으니까 반도체는 계속 소비가 됐는데 이제는 수익성이 알파벳과 MS, 아마존들이 그동안 GPU라든지 AI 반도체 워낙 많이 사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수익을 못 낸다면 앞으로 돈도 별로 많이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더 이상 적게 사면서 반도체 정점 논란 일으켰죠. 그래서 27년도 말 28년도부터는 오히려 반도체 투자가 확실히 줄어서 이익도 줄고 뭐 이렇게 얘기를 부정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년에도 캐파를 늘린다는 거죠. 올해보다. 저 반도체 더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더 산다는 것은 돈을 벌면서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좀 엄청나게 사실은 이 아마존과 MS와 세 개 회사들이 돈 버는 규모로 보면 알파벳도 161조 순이익을 했는데 투자한 것보다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번 돈보다 더 투자를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 보면 속도가 빠르다. 이제 23년도는 AI 시대가 온다, 혁명시대가 온다는 거 대충 알아서 그때부터 막 투자를 하는데 공격적인데 반도체가 공급이 잘 안 돼서 GPU도 천천히 했는데 이미 23년, 26년도잖아요. 이 3년이 지났는데 이미 돈을 벌고 있어요. 잘.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도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AI 생태가 더 확대되면 AI 서비스가 더 확대되면 그러면 더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 데이터사 만들 임대해주는 아마존이라든지 그건 MS도 이제 임대를 해준다잖아요. 알파벳 이렇게 임대해주는 그 데이터 센터 일부를 임대해줘서 거기서 임대해주는 서로 달라 임대를 계속 달라니까 계속해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이제 되니까 이 수익성의 의구심도 사라지고 반도체 업황 정점 27년도 말이야 28년도도 부족하다.
그럼 28년도까지 정점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29년도, 30년도 정점 온다면 내년에 주가가 고점인 거죠. 그래 이미 벌써 단기 너무 앞서서 불안을 정복시켜서 앞서서 고점에서 폭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AMD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고 가이던스도 상회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최근에 안 좋았던 것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는 이제 GPU 걸 이제 주로 엔비디아 써죠. 그걸 하는데 AMD 실적이 좀 안 좋은 거 다른 AMD 건 안 쓰고 엔비디아 그 GPU 쓰겠다는 뭐 그런 게 이야기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스페이스X가 어저께 CEO 스페이스X CEO가 이제 한 게 AI 사업 부분이 이제 AI 이제 테슬라는 스페이스X AI 쪽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고 있는데 GPU를 많이 샀어요. 엄청 사고 있는데 지금도 없어서 부족해서 못 사고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해놨는데 그걸 이미 임대를 주로 엔트로픽 임대를 해가고 있는데 엔트로픽 임대한 것을 본격적 수익 하반기에 이제 수익으로 잡히는데 지금 일부가 잡힌 거 보면 AI 사업하는 부분이 물론 스타링크 말고 그건 돈이 되지만 이제 AI 사업부는 이제 투자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임대를 해서 가는 게 매출액 25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247%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가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20%가 매년 20% 증설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5년 동안 해서 100% 증설되는데 20% 증설되더라도 수요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 이렇게 만든 사람 받고 아니면 AI 서비스 가니까 200%가 늘면 수요가 200%는 거 증설이 20%밖에 안 느니까 공급이 계속 부족하는 거죠. 내가 AI 데이터 빨리 만들어 빨리 데이터 임대를 해주고 싶어도 반도체고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데이터 센터를 늘려서 임대를 해주고 싶어. 여기저기 달라는 데 많으니까 못 해주는 거죠. 내가 또 추론도 써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 머스크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원래 스페이스X의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좀 더 미래를 보고 새로운 걸 구상하면 거기에서 현실화 시키려고 하려고 지금 우주 스페이스X라는 거 해가지고 엄청난 시가총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보면 일론 머스크 CEO가 보는 그 세상이 거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메모리 사업을 하겠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양의 메모리도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마이크론이 이제 중국까지 들어오다가 중국도 뭐 계속 커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뭐 분석 기사 반도체 분석 애널리스트로 보면 앞으로 5년 뒤에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메모리는 확실하게 상 1등을 잡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 안에 하이닉스를 보면 2배 정설이 되잖아요. 2배. 그럼 1년에 20-30% 정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우리 정설 규모가 20-30% 늘면 수요가 20-30% 늘면 거의 비슷한데 근데 20-30% 안 늘면 가격이 빠지겠죠. 그런데 수요가 20-30%가 수요가 그 이상이 늘면 계속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준을 보면 1년에 수요가 배씩 늘어나는데 이게 AI 혁명 시대는 그러면 반도체가 배로 못 늘어나 정설이 배로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DDR 기준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한 60만 장 정도 내외되는데 월 웨이프가 그런데 이게 한 달에 60만 더 늘겠냐고 못 늘리죠. 20-30%밖에 못 는다는 거죠. 시설 증설 규모로 하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백조를 벌기 때문에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가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 버는 돈으로 공장을 공격적인 증설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다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되면 그에 대해서 맞춰서 증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 기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돈과 자금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아무리 이제 다른 나라에서 따라온다, 뭐 일론 머스크도 반도체 사업하고 중국도 해서 따라온다더라도 그 돈 가지고는 쉽게 못 따라온다는 거죠. 특히 HBM 패키지한 반도체는 돈이 몇 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낸드보다는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업황 그렇다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 끝나고 미국에 우리나라 내일 새벽 5시 이후에
웨스턴 디지털의 샌디스크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키옥시아가 낸드 메모리잖아요.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그죠? 근데 최근 워낙 가이던스를 이제 컨센서스를 높여놔서 그런데 30배나 늘었습니다. 1년 비해서 엄청 늘었잖아요. 그럼 주가가 그렇게 단순히만 막 10배 가는 게 실적이 느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 계속 좋고 지금 낸드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만큼 그렇다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시세를 잠깐 한 가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그동안 올해 5월부터 236달러 고점을 찍고 이게 못 올라갔어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5월달에 이후도 계속 올라갔는데 샌디스크뿐만 아니라 다 올라갔는데 마이크론도 그러고 얘는 못 올라갔어요. GPU 회사잖아요. 그런데 못 올라갔는데 이제는 바닥을 찍고 반전하고 있습니다. 반전하고 있는데 이게 이 경우에 주봉도 보시면 추가 상승 이 고점 뚫으려고 그러죠. 근데 월봉 보시면 여기인데 이게 이번 달에 25일 날 실제는 뚫을 걸로 보입니다. 236달러. 그럼 뚫으면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 1등이잖아요. 고점 8천조인데 이게 300달러 내외까지 한 고점 대비 200, 한 30% 올라가면 시가총 1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경 되면 엄청난 게 들어가는 거죠. 1경 그죠. 그래서 시가총 1경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올해 11월까지.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것도 같이 물론 이제 가중이 아닌데 이것도 이제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거고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다우존스 산업지수 지금 사상 최고로 가고 있잖아요.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이렇게 메모리가 이제 스토리지 쪽에 가다가 이제는 엔비디아가 또 다시 앞장서서 또 다시 가면서 지수를 사상 고점으로 계속 랠리를 하면서 반대쪽까지 끌어올린다. 그래서 메모리까지 같이 회복되면서 좋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최병훈 전문가의 관심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자, 아까 서두에 제가 이번에 반등할 때 중소형주 섹터들은 뭐죠? 이제 로봇하고 강통신 쪽이죠. 자, 그래서 오이솔루션 오늘 상한가 가서 24만주 거래되고 거래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내일부터 뭐 등락할 때 그때 분할로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보고 갑니다. 자, 오이솔루션은 피지컬 AI의 DPU라든지 CPU 등 장비가 요구되는데 그래서 AI 반도체에다가 이제 GPU AI 반도체 뭐 HBM하고 데이터 센터에 강 트랜시버를 이제 뭐 부품 같이 패키징 한다든지 바로 옆에서 이제 통신이 수십만 개, 수만 개의 GPU가 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패키징한 게 강 트랜시버를 같이 해서 병목 현상 그걸 없애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 핵심 통신 기술이 이게 LD와 CPU인데 레이저 다이오드 하고 CPU는 패키징하는 건 같이 옆에다 붙이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게 국내 선도한 기업이고 LD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섹터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서 우리가 피지컬 AI 하려면 막 로봇이 학습을 데이터 센터와 연결돼서 로봇이 보고 학습을 하려면 가상세계 있는 학습 3D 벡터 학습하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자, 통신이 와서 그것을 이제 보고 하려면 정체 현상이 나오잖아요. 막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면 정체 현상, 이 정체 현상을 해소하는 게 트랜시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 트랜시버가 아주 중요한데 이 강 트랜시버가 거기서 해결하는 게 우리 오일 솔루션이 1등이에요. 그래서 오일 솔루션이 가장 이 통신주 중에서는 이 정체 현상, 요 들어왔을 때 실내로 들어왔을 때 소형 실내 중계기나 요 중계기에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교통 체증을 없애는 이 장비로는 우리나라 1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피지컬 AI 시대에 강 관련된 강 트랜시버가 핵심이다 보고 그래서 또한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중국산 강 트랜시버 이런 거를 수입 금지한다고 법안을 마련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안을 마련한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또 오늘 간 것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최고가 57,900원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25,150 오늘 25,150 얼마 전에 13,000원대까지 갔어요. 주가가 내려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 내려간 게 막 77% 내려간 거예요. 77% 내려갔으니까, 완전히 단기에 과도하게 빠진 거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도 56% 내려와 있어요. 오늘 상한가 기준으로. 그러면 좀 더 올라가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올해 흑자 전환이 되고 나서 내년에 아직 1분기까지는 적자였는데 이제 흑자 전환되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4배 정도 증가될 걸로 보여요. 4배 정도 증가되면 전반적으로 그럼 주가도 4배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기본 최소한 4배. 그 4배 정도 올라가면 지금 13,000원에서 저가되면 4배가 간다면 여기서 보면 4배가 올라간다면 여기에 44,000이 52,0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보다 매출이 4배 늘고 흑자 전환될 때 사는 게 물론 미리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여기서 하게 되면 4배가 요금을 그렇죠. 내년까지는 이걸 돌파한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돌파인데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강전에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가니까 그럼 피지컬에서 1등 통신주니까 오이솔루션 우리 유일하게 그래서 이것은 다시 5만 원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2년 3년 본다면 당연히 10만 원대로 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은 2, 3년 동안 몇 배 갈 수 있는 주식이라면 꼭 회복만 해도 2배는 가는데 그죠? 그래서 아주 괜찮은 중장기 종목이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잘 아는 2017년 2월 달에 과거에 저 밑에서 2017년도인가? 그때 밑에 했었어요. 이 주식이 저 밑에 5,000원 막 이렇게 여기 있었거든요. 하루 만에 거액자산가 만들겠죠. 해서 이게 그렇게 간 거거든요. KMW 이런 게. 왜냐면 2017년,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시연하고 하니까 그래서 5G. 그래서 5G 수혜. 지금은 5G 수혜, 식서지 수혜가 보다는 데이터 센터나 이 피지컬 AI 수혜다. 이렇게 보고 피지컬 AI는 앞으로 오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종목은 등락을 계속하죠.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내려온다면 매매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한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 중국에 대한 기술 선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뉴스 플로도 있고 하니까 내일부터 상한가 풀리면 이제 관심 있게 좀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까지 다 이제 봐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투자 전략이 있고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장을 보다도 그냥 내가 갈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2, 3년만 고생하면 주식으로도 인생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행복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